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이야기는 5편의 동화 모음집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을 사랑한 요정. 작고 귀여운 요정들은 밤마다 호숫가에 모여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 요정들은 별을 사랑하는 요정들이었지요. 저기 하늘 한가운데 있는 백조가 보이지? 응, 그래.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큰 별이 집녀성이야. 맞아. 오른쪽에 있는 별은 견우성이고. 요정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별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행복했지요. 그런데 그 행복한 이야기에 끼지 않는 요정이 있었어요. 그 요정은 밤하늘의 별들이 떠오르면 슬픈 표정을 지었지요. 넌 행복해 보이지 않는구나. 왜 그래?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거야? 곁에 있던 요정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난 그냥 별이 싫어. 뭐라고? 난 별보다 달이 좋아. 달이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하고 슬퍼. 그래서 별들이 다 없어지고 달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 요정은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나오면 달이 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른 요정들은 마구 화를 냈지요. 그게 무슨 말이니? 세상에 기막혀. 무슨 저런 요정이 다 있다? 별을 좋아하는 요정들은 달을 사랑하는 요정을 흉보는 것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요정들은 달을 사랑하는 요정이 한 말을 제우스 신에게 일러 바쳤지요. 뭐라고? 그 요정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제우스 신은 크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달을 사랑하는 요정을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쫓아버렸지요. 불쌍한 요정, 나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구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불쌍한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그것을 안 제우스 신은 더욱 화를 냈지요. 어디 찾게 하나 봐라. 제우스 신은 아르테미스가 요정을 찾지 못하게 무섭게 비를 퍼부었어요. 어둠 속으로 쫓겨난 요정은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무서웠대요. 달님! 달님! 어디 계세요? 전 너무 무서워요. 제발 모습을 보여주세요. 달을 사랑한 요정은 점점 약해졌어요. 아르테미스는 제우스 신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요정 찾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한 죄로 벌을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요정아,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여기 있었구나. 이제야 겨우 찾았어. 아르테미스는 달을 사랑한 요정을 겨우겨우 찾아냈어요. 그런데 요정은 슬픔을 견디다 못해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가엾은 요정, 날 그리도 사랑하더니 널 달빛이 잘 비치는 곳에 묻어줄게. 그 후 요정이 묻힌 곳에서는 달을 닮은 작은 꽃이 피어났어요. 그 꽃이 바로 달맞이 꽃이에요. 지금도 달맞이 꽃은 저녁이 되면 달을 보기 위해 활짝 피어 난답니다. 노래하는 망태기. 옛날에 종달새처럼 노래를 잘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마음씨도 고와서 동생들을 아주 잘 돌보는 소녀였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소녀를 불렀어요. 내가 동생들을 잘 돌봐준 상으로 이 금귀걸이를 주마. 어머니는 소녀의 두 귀에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금귀걸이를 달아주었지요. 예뻐라. 소녀는 어머니께 그 금귀걸이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소녀는 동생들을 데리고 숲속 연못으로 목욕을 하러 갔어요. 소녀는 먼저 두 동생을 깨끗이 씻겨주었지요. 동생들의 목욕이 끝나자 소녀는 돌 위에 나뭇잎을 깔고 그 위에 금귀걸이를 얹어놓고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랄라라, 숲속엔 새가 있고 바람이 있네. 랄라랄라랄라라. 소녀는 종달새처럼 노래를 부르며 목욕을 했어요. 그때 마음씨 나쁜 노인이 이곳을 지나다가 소녀의 노래를 들었지 뭐예요. 저 소녀를 깨어서 장사를 하면 좋겠군. 노인은 잽싸게 금귀걸이를 훔쳐내 바위뒤로 숨어버렸어요. 목욕을 마친 소녀는 그만 울상이 되었지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금귀걸이가 없었으니까요. 난 그 소중한 금귀걸이를 꼭 찾아야 돼. 소녀는 동생들을 먼저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연못가를 샅샅이 찾아보았지요.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 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금귀걸이를 찾지 못한 소녀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이 일을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소녀는 바위 밑에 쭈그리고 앉아 흑흑 흐느껴 울었어요. 그때 아까 그 노인이 나타났어요. 얘야, 이게 내가 찾고 있는 거냐? 노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소녀는 너무도 반가워서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노인은 얼른 소녀를 낚아채 망태기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소녀는 애원하며 발버둥을 쳤어요. 인정사정 없는 노인은 소녀를 망태기 속에 집어넣은 다음 끈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날카로운 송곳을 꺼내들고 말했지요. 이제부터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러야 돼. 안 그러면 이 송곳으로 찔러버리겠어. 노인은 소녀가 들어있는 망태기를 둘러매고 도시로 갔어요. 자, 여기 노래하는 망태기가 있습니다. 망태기가 노래를 잘하거든 노래값을 주세요. 노인은 망태기를 툭툭 건드리며 속삭였어요. 어서 노래를 불러. 안 그러면 송곳으로 찌를 거야. 소녀는 아까부터 생각해뒀던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아끼시던 금귀걸이를 주셨지. 물에 젖지 않도록 나뭇잎에 올려놓았지. 하루 종일 찾다가 망태기 속에 갇혔네. 금귀걸이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네. 노래가 끝나자 모여섰던 구경꾼들은 많은 돈을 던져주었어요. 마음씨 나쁜 노인은 싱글벙글 웃으며 돈을 챙겼지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고 나면 나는 큰 부자가 돼 있을걸. 노인은 소녀에게 빵 한 덩어리를 던져 넣어 주고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한편 소녀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준 금귀걸이 때문에 사랑스런 딸을 잃었어.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그 애 아마 죽었을 거야. 그때 집 앞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나가보니 웬 노인이 망태기에게 노래를 시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끼시던 금귀걸이를 주셨지. 물에 젖지 않도록 나뭇잎에 올려놓았지. 하루 종일 찾다가 망태기 속에 갇혔네. 금귀걸이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네. 노래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그 망태기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척 하면서 노인에게 갔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신기한 망태기 노래를 들었는데 전 돈이 없어요. 대신 저희 집에 가시면 제가 맛난 음식을 대접해 드리겠어요. 몹시 배가 고팠던 노인은 좋아라고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어머니는 노인에게 푸짐한 음식상을 내놓았지요.
노인은 맛난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 사이 어머니는 재빨리 기둥 뒤로 가서 망태기를 풀었어요. 망태기 속에서 소녀가 얼른 빠져나왔지요. 소녀를 구해낸 어머니는 망태기 속에 말똥을 가득 넣은 다음 본래대로 망태기를 잘 묶어 두었지요. 음식을 다 먹은 노인이 떠나려고 할 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렇게 신기한 망태기 노래를 임금님께 들려드린다면 아마 큰 상을 내리실 거예요. 노인은 기가 번쩍 뛰어 곧 궁전으로 갔어요. 임금님 앞에 나아간 노인은 망태기에게 말했어요. 임금님께 어서 노래를 들려드려라. 안 그러면 송곳으로 찌를 거야. 그러나 망태기는 그저 잠잠했어요. 2번, 3번 노인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망태기는 노래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노인은 송곳으로 망태기를 쿡쿡 찔러댔어요. 그러자 망태기에서 말똥이 튀어나왔지요. 온 궁전 안이 말똥으로 더럽혀지고 말았어요. 임금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외쳤지요. 여봐라! 저 거짓말쟁이를 저 말똥 망태기 속에 넣은 다음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라! 노인은 자기가 소녀에게 한 짓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고 말았답니다.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산골에 사는 한 농부가 한양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이리저리 실컷 돌아다니다가 아내가 부탁한 물건이 생각났지요. 가만히 있자. 뭘 사오라고 했는데? 뭐였더라? 농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겨우 달을 닮았다는 말을 떠올렸어요. 그래, 생각났다. 농부는 얼른 박물장수를 찾아가 달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달처럼 생긴 물건을 주시오. 밤하늘엔 보름달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달처럼 둥글게 생긴 물건을 달라는 말씀이군요. 박물장수는 동그랗게 생긴 거울을 싸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거울을 내놓았어요. 자, 당신이 사오라고 한 물건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울을 처음 본 아내는 깜짝 놀라며 화를 냈지 뭐예요? 참빗을 사오랬더니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시어머니도 거울을 보았어요. 어디 보자. 아니, 늙은 할멈을 보고 젊은 여자라니. 얘야, 정신 차려라.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거울을 다시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할머니예요? 젊은 여자잖아요. 이번엔 시아버지가 큰 기침 소리를 내며 거울을 보았지요. 이런, 늙은 영감을 보고 할멈이라니, 이런. 시아버지는 얼른 거울을 마루 위에 놓았어요. 모두 투덜투덜 거리며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댔어요. 참빗을 사오랬더니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얘야, 젊은 여자가 아니라
늙은 할멈이라니까. 늙은 영감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농부는 너무 놀라 멍하니 있다가 조심스레 거울을 보았어요. 으악! 젊은 남자잖아? 깜짝 놀란 농부는 거울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쨍그랑쨍. 부서진 거울은 햇살에 반짝였답니다. 고양이가 맡은 생선 가게. 욕심 많은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야옹아, 생선 좀 지켜줄래? 급한 일이 생겼구나. 생선 가게 아저씨는 고양이에게 부탁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맛있는 고기를 살짝 한 마리 먹어도 모를 테지. 고양이는 넓적한 넙치 한 마리를 몰래 먹었어요. 오도독 오도독. 이 넙치는 꿀맛인걸? 이번엔 날씬한 꽁치를 먹어보았지요. 요렇게 날씬한 꽁치는 없어져도 모를 거야. 고양이는 생선들을 차례차례 먹어치웠어요. 배부르다. 고양이는 그만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야옹아, 어서 일어나. 생선들이 다 어디로 갔지? 네, 그게요. 넙치란 놈이 넙죽 엎드리니까 꽁치가 꽁 때렸어요. 잘못해서 잉어가 맞아서 잉잉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자미가 시끄럽다고 밖으로 가자 하대요. 기가 막힌 아저씨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오리가 나도 가오리 하고 날아나갔어요. 그럼 놀래미는 어떻게 된 거냐? 그야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따라갔지요. 내 말이 모두 사실이렸다. 그럼요. 네, 이놈! 아저씨는 고양이의 목을 덥석 잡았어요. 그렇다면 저 구석에 있는 꼼장어가 꼼짝 마라 하는 것도 보이느냐? 끝까지 어른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고약해서 고양이로구나. 그날부터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지 않았대요. 빵은 정말 맛있어. 아주 오래전 빵을 맛있게 만들기로 소문난 아줌마가 살았어요. 빵 냄새는 솔솔 요정나라까지 날아갔지요.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사탕처럼 달콤하고 버터처럼 고소한 것 같아. 임금님도 빵이 먹고 싶어 명령했어요. 빵을 만든 사람을 당장 데려오너라. 요정은 아줌마에게 요정나라 꽃가루를 몰래 뿌렸지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은빛가루로 변해 소로로 요정나라로 날아갔어요. 쿵! 아이고, 아파라.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 빵을 구워주세요.
아줌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아기는 어떻게? 침착해야 해. 그럼 내가 쓰던 물동이, 프라이팬, 물주전자 등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요정나라의 주방기구들도 아줌마처럼 툭 떨어졌지 뭐예요? 와장창창 대구르르르 텅. 으아, 시끄러운 소리는 정말 싫어. 임금은 두 귀를 꽉 막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아줌마는 스푼으로 프라이팬을 박박 긁었지요. 임금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더욱더 귀를 막았어요. 임금님, 빵을 구울 때에는 제 고양이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서 고양이를 데려오너라. 아줌마는 일부러 고양이 꼬리를 쿡 밟았어요. 냐우, 냐우, 냐우. 임금님은 얼굴이 노랗게 변했어요. 임금님,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없으니까 빵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어서 강아지를 데려오너라. 강아지가 오자 고양이와 엎치락 뒤치락 싸우면서 시끄럽게 굴었지요. 임금님은 기마개를 10개나 하고도 얼굴을 찡그렸지요. 임금님, 집에 두고 온 아기가 걱정돼서 빵을 못 만들겠어요. 어서 아기를 데려오너라. 낯선 곳에 온 아기는 계속 칭얼거리며 울었지요. 그만! 다 필요 없어. 어서 빨리 돌아가시오. 아줌마는 그제야 방긋 웃으며 대답했지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날마다 언덕 위에 올려놓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 후 아줌마는 날마다 빵을 만들어 언덕 위에 올려놓았고요. 요정은 나풀나풀 날아와서 빵을 가져갔대요.